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효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팍팍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두 다항식 A, B에 대해서 이 A-B 간단한 식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식 정리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수를 좀 잘 맞춰서 정리해 주는 게 키포인트가 되는데, 자, 일단 두 배한 식을 썼고요. B란 식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샀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빼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자, 그러면 2x 제곱은 소거가 되겠고 이 부분 이제 마이너스 x에 이제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3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가볍게 1번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차수를 좀 맞춰서 내림차수는 잘 정리해가면 자, 연산도 좀 쉽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등식 쫙 주어져 있는데, 자, 항등식이 되어달라. 두 개의 식이 좀 똑같다. 이렇게 됐을 때, 자,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12 이제 해서 이제 오른쪽하고 이제 풀어가는데, 자, 계수 비교법도 있고 수치 대입법도 있는데 지금은 뭐 전개하는 부분들이 무리 없으니까 전개를 좀 하겠습니다. cx 세제곱 그 다음 전개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3x 제곱 됐고, 그 다음 전개하게 되면 마이너스 4cx 그 다음 전개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2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양쪽 항등식이 되니까 계속 똑같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c 값 1 나왔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똑같아져야 되니까 a 값 얼마? 마이너스 3 얻어졌습니다. 자, 마이너스 b 한 결과가 b 값이 마이너스 4c니까 4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c 값이 1이었으니까 이 결과가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값, b 값, 그 다음 c 값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세 개의 값을 곱하게 해달라. 자, 여기 값을 곱하게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2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차분하게 이제 전개해서 계수를 비교해가면 풀이 가능한 거니까, 자, 이때는 뭐 그냥 이렇게 전개해서 계수 비교를 좀 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fx가 x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진다. 나머지 정리 원리가 나왔군요. 자,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2. 자, 이 부분을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 자, 이렇게. 자, 나머지 정리는 자, 문제의 뜻에 해당하는 이 식을 쓰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잘 쓰면 문제를 뭐 한 7%, 80%까지 뭐 풀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좀 과장됐나요? 자, 그래도 자, 그 부분에 이제 원리를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 이제 0으로 만드는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8 되겠고, 그러면 4, 3, 12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플러스 2k 마이너스 1 이퀄 제로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2 플러스 2k는 이걸 제로 되는 거니까 k 값은 마이너스 1 해서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좀 쓰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fx를 그럼 이제 또 식을 똑같이 써야 되니까 x 세제곱 3x 제곱 k 값이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kx 마이너스 2. 자, 됐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x 마이너스로 나누겠습니다. 됐습니까? 새로운 몫에 이때 이제 나머지를 구해달라. 자, 역시 가장 기본을 지키면서 지금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몫을 포함한 이 부분을 0 되게 하는 이번엔 x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1 더하기 3 플러스 k 마이너스 2 해주면 나머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k를 썼습니다. 와, 안 됩니다. 아까 k 값에 지금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서 이 부분을 지금 1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R 값이 이제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R 값이 가볍게 처리해서 나오는 거니까. 됐습니까? 2가 소거가 되게 되면 R 값이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래서 나머지 3을 구해가면 되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 풀면서도 좀 설명 드렸다시피 나머지 정리는 핵심이 이겁니다. 주어진 식을 나누면 몫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이건 이제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됐고, 이번에 다시 주어진 식을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 자, 이 형태로 썼죠. 자, 이 부분을 제대로 잘 쓰고 그 다음에 몫을 포함한 부분을 0 되게 하는 적당한 숫자들을, 지금 같은 경우는 x 값에다가 마이너스 2, 이 부분은 x에다가 1,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입하면 풀이가 진행되는 거니까, 자, 주어진 식 쓰는 부분들이 문제 풀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정확하게 잘 기억하시고요. 이 부분들 실수 없이 잘 대처해 주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등식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해달라. 자, 복소수가 이거 나왔습니다. 자, 좌측에도 복소수, 우측에도 복소수, 두 개의 복소수가 서로 어떻게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자, 단원은 이제 복소수 같다, 상등 단원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개의 복소수가 같아지는 방법은 자, 실수 부분인 2a-b 부분하고 5하고 같아야 되겠고, 허수 부분인 4i 할 때 4하고 마이너스 a고 결과가 어떻게 되면 되죠? 같아지면 되는 거니까 아이디어가 아주 간단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a 값은 마이너스 4로 a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서 이미 나왔고요. 마이너스 4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b는 이꼴 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b 값은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 값이 어이구 4 돼 있으니까 이 처리가 되면 얼마 되니까 마이너스 13이 됩니까? 오, 숫자가 커지는데요. 자,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이때 이제 두 개의 값을 더하게 해달라. 그러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7이 되는 건가요? 자, 마이너스 17에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자, 복소수가 같다. 그러면 실수 부분끼리 같고, 그 다음 허수 부분끼리 같다라는 아주 뭐 간단한 이론 형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이 정도 이론 학습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x축과 이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 그 좌표를 또 가르쳐줬습니다. 자, 2차 함수하고 x축의 관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3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x축은 이 y값이 0 되는 거니까 y에다가 이제 0을 이렇게 대입해서 자, 는 0 이렇게 쓰게 되는 거니까, 하하, 2차 함수하고 x축하고 이 관계 문제 풀이는 결국은 무슨 문제가 된다. 이렇게 자, 2차 방정식 문제가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2차 방정식 문제를 열심히 풀면 되겠습니다. 이거의 근이 1하고 b가 되겠다. 됐습니까? 자, 어찌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형태를 이용하겠습니다. 두 군의 곱 이런 형태로 이제 열심히 곱하게 해주면 b 이렇게 되겠고요. 실제로 곱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과 계수 관계에서 식을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a분의 c 이런 형태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형태. 자, 그럼 이제 곧바로 b 값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군의 합. 자, 이걸 쓰겠습니다. 그러면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3분의 2가 되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 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b 해주니까 마이너스 3분의 a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a 값은 또 마이너스 2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지면 답은 어떻게 되나요? a 값에서 b 값을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플러스 3분의 1 해주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5가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5. 답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큰 흐름 틀에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 2차 함수고 x축의 관계는 y에다 0을 쓰게 되면 2차 방정식 문제를 풀어간다 라고 해서 결론을 내는 부분들이니까 요건 좀 간단하게 이용해서 쓰는 부분 조금 개념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적인 풀이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1을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a 값 구하고 그 다음 또 인수분해서 b 구하고 이랬는데, 고등학교 과정은 곧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고등학교적인 풀이법들 조금 생각하셔서 자, 효율적인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이게 앞쪽 번호일 때 쉬운 문제 주어질 때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서 답도 맞추고 시간도 좀 절약하는 그런 훈련들, 그러려면 이제 고등학교적인 풀이법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잘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 이제 인수분해를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자, 1번을 보게 되면 이건 뭐 x-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이거 곱셈 공식인 것 같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이렇게 생 부분이 좌측에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거는 또 x 4제곱 빼기 y 4제곱 두 번째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합차 공식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겠고, 그럼 이제 x제곱 빼기 그다음 뭐가 있죠? y제곱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더 한 번 더 인수분해서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서 인수가 3개짜리로 딱 나오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제곱들 이것도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는 뭡니까? 요건 2x의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x 플러스 y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되죠? 4x 제곱에 둘을 또 열심히 마이너스로 곱하게 해주니까 2xy, 그 다음에 y 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 역시 또 맞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네 번째 건 어떻게 되죠? x 4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입니다. 1, 1에 4, 1에 이렇게. 그러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
됐고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이 부분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죠. 자, 근데요, 이 제곱 부분에 마이너스를 또 써놔서 좀 틀리게 됐네요. 자, 이게 마이너스 써져 있었으면 또 이걸 뭐 더 인수분해해서 쓰면 되는데 인수분해 또 하지도 않고, 그럼 이제 틀린 거는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자, 5번은 3개의 항짜리 이제 곱셈공식 모양이 되겠습니다.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z, 이 부분 이제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 이제 각각 제곱해야 되니까 x 제곱 플러스 4y 제곱 플러스 그럼 z 제곱 되겠고, 빼기 2배에 2개씩 열심히 또 곱하기 해야 되겠죠? 플러스해서 2개씩 곱하기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자, 2xy가 되겠고 플러스 2yz가 되겠고 마이너스 zx 이런 모양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전기한식 모양이 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xy, 자, 제곱들 다 있고 마이너스 4xy 맞았고요. 그 다음에는 플러스 4xy 마이너스 2z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맞는 이야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고, 요것도 이제 맞는 이야기고, 요거 이제 틀려서 이제 4번이 답이 돼가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식과 관련되어 있는 인수분해, 뭐 이런 형태라고 좀 보면 되겠죠. 뭐 곱셈공식의 약간 활용 형태도 조금 관련돼 있지만, 자, 거의 공식화되어 있는, 자, 그런 부분들의 인수분해니까, 자, 우리가 이제 좀 약간 기초 공부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착실하게 학습하시면 될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7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그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한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허근, 우리가 공부해가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풀이 중 하나 되겠습니다. 자, 어떤 풀이를 원하는 거죠? 당연히 판별식 D를 원하는 거죠. 자, 중간에 이제 짝수 형태가 2가 있으니까 4분의 D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3K-2의 제곱 되겠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A 값 5에다가 C 값 2K 제곱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중근이면 이 부분 이제 우리가 0 이렇게 풀어가야 되면 되겠습니다. 자, 9K 제곱 마이너스 4, 3, 12K 플러스 4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10K 제곱 플러스 5 처리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12K 플러스 9 마이너스 9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랬을 때 이제 이 부분 이제 인수분해가 좀 잘 안 되는 값이 되어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K 값에 곱을 구해달라 이러면 근거 계수 관계 형태에서 두근의 고분 이렇게 이제 부가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9를 답해가면 안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순간 좀 살짝 당황할 수 있는 형태가 나와 있죠. 자, 이제 K 값을 뭐 구하려고 하게 되면 이제 당황할 수 있는데, 자, 이제 두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 이제 차분하게 잘 대처해서 답을 해주면 되겠고요. 큰 틀은 2차 방정식이 중근이다. 이 부분이 이제 판별식 D는 제로다. 이 부분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쓸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론 공부 좀 착실하게 잘 돼 있어야 되는 그런 기초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계수, x의 계수 이런 부분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다항식을 좀 전개해주면 되는데요. 3차식 뭐 전개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전개식 뭐 그런 뭐 곱셈공식 형태인가요? 이 부분이 얼마나 학습이 잘 돼 있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x 세제곱이 되겠고요. 그다음 더하기 세 개의 요 값 a 값 마이너스 b 값 마이너스 1, 이 값을 열심히 더하기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은요, 둘 또 열심히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ab 이렇게 곱하면 b,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 x, 그 다음 이제 세를 다 곱하면 이제 ab 이런 형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이쪽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이 부분이 5다라고 했으니까 a 마이너스 b 값은 6이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에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b 이렇게 써야 좀 센스 있습니까? 자, 이 결과가 마이너스 8이다. 좀 식을 좀 다시 쓰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ab는 8이다. 근데 이제 a 마이너스 b 이 부분이 이제 6이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제 a, b가 얼마다? 2다.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1이 됐을 때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구하라라는 얘기는 철저하게 이제 곱셈공식의 활용식이 되겠습니다. a-b의 세제곱 플러스 3ab의 a-b 이런 이제 계산을 해달라 이런 얘기죠. 자, 6 세제곱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되면 다시 6 되겠고 6 되겠고 계산이 좀 살짝 복잡해졌습니까? 6 공통인 36 공통 튀어나가고 6 더하기 1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뭐 7 곱하기 36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6, 7이 42에다가 3, 7이 21에다가 4해서 25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252.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 뭐 계산이 좀 문제가 아니고 자, 공식 형태로 되어 있는 곱셈 공식들을 얼마나 학습이 좀 잘 되어 있냐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전개식 자체도 곱셈 공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한 모양 형태대로 좀 다시 써 본다면 뭘까요? x 플러스 a 뭐 x 플러스 b, 뭐 x 플러스 c 뭐 이런 형태 이제 전개식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습이 되어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요게 이제 열심히 이제 합을 하고 두 개씩 곱을 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전부 다 곱하기 한 그런 모양이나 사실을 쭉 이렇게 이제 전개한다는 사실 알면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겠고 그다음 이제 활용식 부분 역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연습 많이 해서 이제 공식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설명은 좀 잘 이해되시죠? 자, 8번 뭐 무리 없는 문제라고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시작하겠습니다.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 자, 고차식을 인수분해를 하자라는 얘기 되어 있으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조립제법이 되겠습니다. 2, 1,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2 조립제법을 딱 하면 되겠습니다. 뭐 하나는 인수 1이라고 가르쳐줬으니까 1을 무조건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2를 쓰면 되겠고 3에 3 쓰면 이제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해서 2 되니까 그 다음 2에 당연히 0 당연히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자, 어떤 숫자가 될까요? 숫자가 좀 커져가면 안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계통을 해서 2를 한번 해볼까요? 2 해서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1 처리되겠고 그럼 플러스 2가 되겠고 1 되고 역시 예상대로 마이너스 2에서 0 처리되는군요. 됐습니까? 자, 그리하게 되면은 뭐 쭉쭉쭉쭉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요쪽 부분은 그럼 이제 x-1 x 플러스 2에다가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여기 부분하고 그 다음 주어진 이 뒤에 문제 부분하고 일치가 되겠죠. 그럼 이제 잘 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 다음 b 값은 여기 상수 파트 부분이니까 b 값은 1 이렇게 하면 이제 최종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 b 값 다 구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a 플러스 b를 구해달라. 뭐 이거는 뭐 그냥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고차식 여기 이제 차수가 높은 거죠. 인수분해 가장 기본은 바로 뭐다? 조립제법이다. 고차식 인수분해는 조립제법이다. 뭐 이런 기본적인 틀이 돼 있으면 자, 무난히 풀어가는 거.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뭐 일이라는 인수를 뭐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뭐 요거 하나만 좀 잘하면 되겠죠. 숫자가 좀 너무 커져갈까봐 마이너스 되는 계통에서 됐습니까? 찾아서 가볍게 풀이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됐죠? 자, 조립제법, 고차식의 인수분해 가장 또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될 항목들이니까 착실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 2차 함수를 보기에서 골라달라. 2차 함수하고 x축하고의 관계되는 얘기죠. 아까도 나왔었는데 자, 이 부분은 2차 이제 방정식이라고 보면 되겠고 물론 이제 y에다 0을 써서 이제 2차 방정식이 만들 거겠죠. 자, 근데 문제가 뭐겠습니다.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2차 방정식에 해가 없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과 관련된 거. 그럼 또 우리는 또 무슨 풀이를 해야 되겠다. 판별식을 이용한 풀이를 해야 되겠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억 그래서 이제 판별식을 살펴보면 b 제곱 마이너스 4ac 8 이렇게 되니까 0보다 작습니다. 자, 요건 이제 허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기억은 이제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니은은요. 자, 또 판별식 좀 살펴봅니다. 자, 짝수 공식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에서 8 이렇게 되면 0보다 크니까 요거는 두 점에서 만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되겠고요. 자, 딕은 역시 짝수 형태의 4분의 1을 쓰면 되겠습니다. 3, 3은 9 마이너스 ac 9 해서 이제 0 되게 되면 요거는 이제 중근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요런 것은 이제 뭐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리얼 하나 남았나요? 자, 리얼은 판별식 d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별식 d를 해주면 b 제곱 마이너스에 자 4에다가 4, 4, 16 이렇게 처리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혹은 그러지면 이제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는 거를 찾아가는 거니까 리을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자, 이제 식에 대입해서 풀어가는 것은 뭐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뭐 거기도 뭐 복잡한 걸 찾아가는 게 아니니까. 자, 문제 읽었을 때 2차 함수하고 x축의 관계. 자,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자, 이 부분은 이제 y에다가 0을 쓰게 되면 결국 2차 방정식 풀이가 되는 거겠고, 그다음 해가 없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2차 방정식에서는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해가 없다는 거겠고, 그 부분은 판별식 t가 0보다 작은 부분 되죠. 그럼 이제 허근 갖는 그런 형태가 이제 실근이 없는 거니까, 자, 이런 모양이다. 자, 이렇게 가볍게 연결된 요 이론들 정확하게 좀 잘 학습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이 정도 문제는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복소수. 와, 문자가 조금 들어가 있는 살짝 좀 복잡한 형태의 복소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복소수에 대해서 켤레 복소수 Z 바라고 또 주어져 있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제곱이 Z. 그럼 Z를 이제 이론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P 플러스 QI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Z 바는 이꼴 P 마이너스 QI 이렇게 QI가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Z하고 Z 바로 곱하기 해주면 어떻게 되죠? 자, P제곱 플러스 Q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0이 되어라. 그럼 이제 P 값이 0이고 Q 값도 0 된다. 이런 풀이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론 정리를 하고 풀이를 진행하게 되면 지금 이제 Z가 a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론을 정리해 보게 되면 이제 P 부분이 여기, Q 부분이 여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0,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도 0. 요걸 이제 동시에 만족시켜 간다. 교집합 형태로. 자, 이런 형태를 풀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곳에서 인수분해서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되겠고, 요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은 역제로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이제 이렇게 찾아가는 거니까,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a 값은 얼마였다? 1이었다. 이렇게 풀어가면. 자, 이제 좀 그럴싸하죠. 자, 우리가 좀 해야 될 연산 부분들 이런 부분인데, 이걸 이렇게 이제 복잡한 긴 식을 가지고 오게 되면 매우 복잡해져서 불편하니까, 자, 이렇게 이론 정리를 통해서 무엇을 풀어가는지를 결정하는 부분 됐습니까? 자, 이건 이제 그리고의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셨죠? 자,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긴 시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요것만 풉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낸 거죠. 이렇게 이제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이 과정,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그런 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효율적으로 하는 풀이 좀 전달해 드렸으니까 이런 것 좀 기억해서 문제에 좀 잘 적용해서 풀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2번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x값의 범위 주어져 있고 2차 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2차 함수의 최소값이 딱 나와 있는데요. 이때 a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최고차가 양이니까 그래프를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가겠고,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로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번 문제에 적용해주면 2분의 a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요 a값의 범위가 0하고 2가 돼 있으니까 2분의 a 범위는 0하고 1 이렇게 사이에 범위 있겠죠. 이제 꼭지점 좌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렇게 될 때 2분의 a 꼭지점 좌표 1보다 작은 이곳에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참수에서 최소값은 당연히 꼭지점에서 갖겠습니다. 자, 2분의 a를 문제에 집어넣으면 되는군요. 2분의 a의 제곱 빼기 a 곱하기 2분의 a 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a제곱이 2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a 값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문제를 보니까 0보다 큰 양수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루트 2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 뭐 큰 틀은 변화 없습니다. 최고차 개수를 보고 이제 아래로 볼록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준 대칭축 부분, 꼭지점의 x좌표. 자, 이제 이런 부분들만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굳이 완전 제곱하지 않고 꼭지점 x좌표만 찾아서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살펴가는 과정,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완전 제곱 정리해서 문제 풀이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좀 빨리빨리 찾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봤더니 우리 주어진 범위 안쪽에 있는 거 다 확인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입해주면 최소값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2차 함수를 약간 고등학교 학생답게 좀 풀이해가는 그 모습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조금 평상시 여러분들이 풀었던 거랑 패턴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자, 제가 제시한 이런 패턴들을 조금 연습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효율적으로 문제에 잘 적용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효은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복소수에 대하여 주어진 값을 계산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거 없습니다. 복소수 이렇게 분모에도 복소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연산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자 분모에다가 켤레 복소수인 2-i를 열심히 우리가 이제 곱하기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은 이제 뭐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니까 5 가볍게 처리해 줘야 되겠고요. 자, 이 부분 계산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6이 되겠고 i 제곱 에다가 그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처리되나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2i 그 다음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3i 이렇게 되겠군요. 자, 그리 되면 5가 되는 거니까 약분이 잘 깔끔하게 돼서 1 마이너스 i 이런 형태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z를 좀 구해놨습니다. 자, z를 이제 이렇게 구해놓게 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문제에서 왜 z제곱, 4제곱 이런 걸 했을까요? 자, 사실 이제 복수수를 공부하다 보면 복수수를 우리가 이제 거듭제곱 하게 되면 이제 i 부분은 제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되고, 이거 마이너스 i라니요,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그곳에 i를 곱하면 또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1 이렇게 저 뱅글 이제 제곱 세제곱하면서 이렇게 규칙이 되는 거죠. 그다음 또 마이너스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i 그 다음 1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규칙이 되고, 자, 이런 부분을 공부해가는 게 가장 기출 공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 i가 이제 그대로 나오지 않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활용하면 1 마이너스 i 분의 1 플러스 i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똑같은 규칙이다. 그다음에 저 마이너스 i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라든지 그다음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똑같은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학습되어 있는 게 2단계였고 지금과 같은 것이 이제 조금 더 활용된 건데, 이 부분도 이제 좀 잘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이 부분은 자, 여기 부분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서로 이제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이 나와서, 자, 사실은 이제 이 부분도 z 자체는 이제 규칙 좀 발견하기 힘든데 z 제곱을 하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2i 이렇게 돼서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 i 나온 부분하고 큰 상관이 없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다. 이제 z 제곱을 평상시에 보던 z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z 4제곱 Z 그다음 6제곱, Z 8제곱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보던 제곱, 세제곱, 4제곱 이렇게 가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i 제곱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여기 2 때문에 4, 8, 16 숫자는 이렇게 좀 커져가야 되는 건데, 자,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i를 제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i 되겠고 그다음에는 1 이렇게 처리되는 계산 결과들을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계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부 다 더하기 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2 그다음에 플러스 6i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하면 이제 최종 계산 결과가 어떠졌다 되겠죠. 자, 그렇게 된 계산 결과 나왔을 때, 자, 그다음 또 이제 이렇게 좀 더하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12하고 6을 좀 더하게 해서 정답 18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중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학습을 했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가장 기본 우리가 알아야 돼. 네 번마다 규칙되는 거. 그렇죠. 근데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고 이런 형태들 좀 활용되는 부분들이 학습되어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좀 변형되어 있지만 변형된 것들도 우리가 이제 공부한 거고 연관성이 있다. 이런 파트 부분하고 연관성 있는 부분이 나왔다. 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 풀이 자체는 Z를 이런 형태로 보면 안 되는 거니까 유리화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는 중요한 항목이 되겠고요. 이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학습이 돼 있으면, 자, Z 제곱한 부분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마이너스 i 이런 모양 부분이 보여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Z의 4제곱, 6제곱, 8제곱 해가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자, Z를 제곱, 세제곱, 4제곱 해가는 거와 똑같은 역할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숫자만 이제 좀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i를 제곱, 세제곱, 4제곱 하는 그런 형태로 마이너스 1, 플러스 i, 1 뭐 이렇게 처리해가면 조금 더 이제 정리한 느낌의 효율적인 풀이가 이렇게 진행되겠다. 설명 이해됐습니까? 조금 이제 복잡한 과정들이 좀 살짝 담겨 있어서 큰 흐름틀 되짚어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이해는 좀 문제가 어떤 취지에서 나오는지 조금 좀 이해 좀 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좀 출제자의 의도를 좀 파악해가면서 풀이하는 거 좀 설명드렸으니까 좀 확실하게 복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px를 나누었다. 그랬더니 몫이 생겼다. 그 다음 나머지가 생겼다.
근데 px를 또 이렇게 다시 나누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쫙쫙쫙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나머지 정리와 관련된 문제 형태는 우리는 열심히 쓰면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눴더니 몫이 3x 플러스 1이 되겠고, 나머지 뭐다? 나머지 이게 좀 마이너스인가요? 이거 식을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 식을 우리는 이제 좀 전개를 좀 잘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전개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x 세제곱 되겠고, 그 다음 전개에 어떻게 되겠죠? 플러스 x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 이렇게 전개할 때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가 되겠고, 이렇게 할 때 이제 6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뭐 이런 산수를 좀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자,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3x 세제곱 정리가 됐고요. 제곱 자체는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2x 제곱이 정리가 됐고요. 이렇게 해주면은 5에다가 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3x가 되겠고, 그 다음에 2하고 5가 됐으니까 플러스 7. 자, 이렇게 해주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됐고, 근데 이제 또 이 부분 이제 x 마이너스를 나누겠다. 잠깐 뭐 하나 좀 처리하고 갈까요? px는 3차 방식이다. 맞습니다. 상수항은 7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이용해서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3 내려오고 계산해서 3 되겠고, 그럼 이제 1 되겠고, 그러면 이제 1 처리해주니까 4 되겠고, 4 해서 1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죠? x 마이너스 1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플러스 11 이렇게 처리되면,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qx가 되는 건가요? 자, qx는 그러면은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다. 이렇게 좀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했는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죠? q1을 구해달라. 아하, q1, 1을 대입해달라. 그럼 뭐 3 더하기 1 더하기 4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이제 8에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결과가 8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는 기억 디귿이 맞아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죠. 자, 이 문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되는 이 부분들은 문제 규칙에 맞게 이 틀에 맞춰서 이제 딱 쓰는 부분들이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에서 이제 정리해주면 풀어갈 수 있는 요소가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실질적으로 나누기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효율적으로 좀 잘 처리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디귿을 풀려면 이제 이렇게 목까지도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럼 보여드렸습니다. 자, 살짝 좀 복잡해지려고는 하지만 뭐 우리가 이 정도로 이렇게 뭐 너무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차분하게 배운 이론들, 특히 이제 나머지 정리는 거듭 강조,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쓰는 이 과정을 아주 정확하게 잘 연습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5번 문제 시작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점의 x좌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그 알파 베타의 차가 2루트 3이다 주어져 있네요. 자, 우리가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이런 지금 관계를 풀어가야 되는데, 자, 뭐 문제 당연히 같다라고 이제 정리하게 되게 되면 이건 이제 이렇게, 자, 이런 부분이 된다. 이런 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죠. 자, 무슨 이야기냐고요?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하고 이제 만난다 풀어야 되는 게 이제 같다. 이게 이제 풀이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x 제곱 이항시키니까 a 마이너스 b x 플러스 b 마이너스 a 이렇게 해서 정리하게 되면 결국 이제 2차 방정식 이런 풀이를 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런 근이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근과계수 이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 알파 베타는 a 분의 c니까 b 마이너스 a, 자, 이런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다 뜻이 되겠고요. 자, 문제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구해달라. 그럼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의 루트, 이제 곱셈공식 활용해서 배운 부분들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정의해서 풀어달라. 자, 이런 얘기가 되네요. 자, 그러면은 또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b-a의 제곱 되겠고 4배의 b-a를 쓰겠고 루트를 씌워서 이 결과가 2루트 3이다 이렇게 처리되고요. 자, 이제 제곱을 해서 좀 이쁘게 가야 되겠습니다. a-b의 제곱 부를 바꾸면서 4배의 a-b 처리해주면 여기가 4, 3, 12 빼기 12는 이꼴 제로가 되겠고, 자, 그렇다면
11에 2, 6, 12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a-b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데, 자 문제를 보니까 조건이 좀 하나 주어져 있네요. 자 a 값이 더 크다. 그런데 이제 빼기 한 결과니까 양수가 돼야 되겠다. 그럼 이제 a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다 푼 게 아니군요. f 이제 마이너스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f 마이너스 주어진 식이 이제 대입을 열심히 잘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다. 요거는 이제 2대 빼기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a 마이너스 b 구한 이 결과를 이제 대입을 해서 처리해야 이제 풀이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종 답은 마이너스 이렇게 답이 되가는 그런 형태. 2차 함수하고 뭐 직선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 그냥 뭐 가벼운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갖다 처리해주면 이제 항상 2차 방정식으로 귀결돼서 거의 근 가르쳐주는 이런 부분 패턴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그런 결과인데 이 부분들 이제 어려우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 이런 부분들 고민하면 안 됩니다. 곱셈 공식의 활용식 자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자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 부분만 좀 이제 기억하게 되면 결국은 계산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걸 사실이네요. 호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심각한 아이디어가 담겨 있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좀 쫄지 말고 좀 차분하게 잘 대처해서 풀이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이어집니다.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의 내부의 한 점 P를 딱 잡고 P하고 이제 평행선들을 축축축축 그어서 만나는 점을 EFGH. 아하, 알겠습니다. EFGH라고 했다. 되겠습니까? 자, 이때 직사각형 APH. 색칠한 부분이군요.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가 12고 넓이가 6일 때.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PG면 이쪽 길인데, 그 다음 PF, 오호, 요 길인데, 그걸 두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달라. 오호,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길이를 A, B라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둘레의 길이. 그러면 A가 2개, B도 2개 있으니까, 그냥 A 더하기 B 해주면 절반에서 6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넓이는 AB 해주면 이게 또 6이다. 이렇게 해서 관계식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길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한 변 길이가 8이었으니까 이제 8-a 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8-b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될 2차 방정식은 8-a와 8-b를 요거를 이제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효율적인 것은 두 군의 합 형태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16-에 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a 플러스 b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이 되는 건가요?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두 군의 곱, 여기 좀 복잡하네요. 8-a 하고 8-b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64에 8에다가 a 플러스 b 되겠고 그 다음에 ab 처리되네요. 오호, 64 48,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얼마입니까? 6 이렇게 되니까 70에서 48을 빼는 형태의 산수가 좀 더 효율적인 것 같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22 이렇게 처리해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근 합이 10이고 두근 곱이 22인 2차 방정식이면 x제곱 빼기에 두근 합인 11 쓰면 되겠고 더하기 20 이렇게 써가면 되는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죠. 자, 최고차는 뭐 깔끔하게 최고차 기준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찾아가면 자, 1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우리가 배운 이론들을 아주 좀 교묘하게 해서 문제를 만들어냈군요. 우리가 배운 이론은 자, A, B 두 근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딱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치면 자, 이렇게 새로운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만들어라. 그럼 이제 합곱 만들어서 2차식 만들어가는 뭐 이런 형태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 공부한 부분들의 학습이 좀 되어 있어야 될 그런 항목인데 자, 그거를 이제 도형 부분에다가서 그러니까 지금 요식 자체도 조금 도형에서 이렇게 좀 살짝 만들어내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레벨을 조금 좀 높여간 거네요. 그 다음 8-a, 8-b 요걸 근으로 한다 이런 표현도 좀 도형 속에 좀 살짝 좀 찾아서 생각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뭐 이렇게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좀 다양한 문제들을 좀 몇 개 연습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또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설명한 부분 큰 흐름틀 다시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복습을 좀 철저하게 잘 하셔가지고 슬기롭게 좀 잘 풀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3인 그러한 다항식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최고차의 개수 3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F1은 5가 되겠고 요거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같다. 재미난 표현이네요. 자, 그럼 fx를 좀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자, x 플러스 1로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이제 목 자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써야 되는데, 이 나머지 부분이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1차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2차식이 되니까 나머지 1차. 됐습니까? 하하, 그럼 이제 여기 부분 이제 같다라고 했으니까 역시 목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당연히 1차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최고차가 3이면 여기가 1이니까 여기 3x로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이네요. 그래서 나머지는 모르니까 플러스에 있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호, 이 문제는 아무리 봐도 이제 키포인트가 지금 이렇게 식을 쓰는 게 중요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F1이 5다라는 게 있으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이제 5가 되겠고, 1을 대입해 주니까 2에 4가 되겠고, 대입해주면 a 플러스 3 처리가 된 거죠. 그럼 이제 a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4a에다가 a니까 5a가 되겠고, 그 다음 12에 15는 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 10의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fx를 이제 깔끔하게 x 플러스 1의 제곱에 3x 마이너스 2에 더하기 3x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fx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자, 1번에서 구한 fx를 이렇게 또 나누겠다. 근데 이제 여기 x 플러스 1의 제곱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뭐 이거는 뭐 이런 거는 이제 식변형이라고 그런 거죠. 2분의 1의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2의 x 3x 마이너스 2 더하기 3x 마이너스 2. 자, 뭐 특별하게 한 항목이 없습니다. 그죠? 저 여기 이런 부분에서 2분의 1 생겼으니까 2분의 1 2 곱하기 해서 의식과 똑같은 거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몫이라는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로 나눴다 치면 이렇게 된 거니까 2배의 3x 마이너스 2니까 좀 전개해서 6x 마이너스 4 쓰는 정도의 노력? 뭐 이렇게 주면 몫은 되겠고, 나머지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3x 마이너스 2. 이해됐죠?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풀이가 다 끝났습니다. 하하, 이건 생각보다 식변형만 쭉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공부만 좀 잘했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1번 풀이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주어진 식을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자, 근데 이제 지금 차수가 아니고 최고차 계수만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이제 몫과 나머지가 같아야 된다 하는데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이제 1차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1차. 그리고 최고차 계수가 또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3x 이렇게 만들어. 자, 이 부분이 어쨌든 혹시 이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가장 큰 중요한 핵심 항목이 되겠습니다. F1, 5 대입해서 연산한 거는 뭐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풀이는 이제 쫄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눈다. 그럼 이제 나누는 부분 썼는데, 자, 주어진 식 fx를 그대로 변형하는 거니까, 그럼 뭐 별거 뭐 있겠습니까? 없는 2분의 1 있으면 곱하기 2 만들어주는 뭐 요 정도 센스인데,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되겠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답까지 구해가는 흐름 좀 살펴볼 수 있는, 자, 뭐 어렵지 않게 또 접근이 쫙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또 반드시 공부해야 될 그런 항목들이 또 출제가 된 것 같으니까, 자, 좀 차분하게 이제 복습을 해가면서 슬기롭게 좀 대처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8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쫙 조졌네. 조금 길군요. 실근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 A 값을 구하라. 근에 대한 그걸 물어봤으니까 두 근의 합 열심히 구해야 되죠. 자, 두 근의 합 그럼 어떻게 되죠?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 두 근의 곱해주면 2분의 마이너스 3A 플러스 이렇게 처리될 겁니다. 자, 근데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면 합하면 이 부분 0 돼야 되겠고, 곱하면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주어진 문제에서 이렇게 좀 대처만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부터 할까요? 범위부터 좀 처리할까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6 0보다 작으니까 a 값은 얼마보다 크겠다, 2보다 크겠다 해서 범위를 좀 구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이 0이다. 아이고,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자, 근위 공식 해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c 플러스 이렇게 처리돼서 이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답이 되겠군요. 자, 근데요, 2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물론 이제 이곳에서 정답은 그러면 2 플러스 루트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과 관련되어 있는 거, 가장 기본 이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이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곱하면 당연히 0보다 작겠고, 더하게 해주면 0이 되겠다. 자연스러운 이론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주어진 문장만 조금 더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제
합곱에 대한 이론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차분하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9번입니다. 제곱창의 개수가 a인 a가 양수랍니다. 2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직선과 2차 함수가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주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죠? 그 다음 이제 뭐 이렇게 뭐 최소값 이런 것도 풀어가야 되는 건데, 자 어떻게 될까요? y는 이꼴 fx라는 2차 함수가 있는 거고, y는 이꼴 gx라는 직선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fx하고 gx하고 같다 이런 부분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관계, 우리가 이제 이항을 이렇게 시키게 되게 되면 는영 처리돼서 이렇게 이제 2차 방정식을 풀이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fx 빼기 gx라는 것은 fx가 2차니까 최고차는 이렇게 a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자 문제를 보게 되니까 만나는 점의 좌표가 1, 7이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x-1, x-7 이렇게 이제 가르쳐줬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a의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 이렇게 제공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fx를 이렇게 구해간다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gx를 왜냐면 ax 제곱 마이너스 8ax 플러스 7의 이 부분에다가 더하기 이제 gx를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직선을 좀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다. 자 gx 자체가 문제에서 지금 2ax 마이너스 10 써놔야 되겠군요. 2ax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최종 계산해서 이제 fx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ax 제곱 자 처리해주니까 마이너스 6ax 그럼 7a 마이너스 10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fx를 이제 어느 정도 살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정보를 좀 이용할 수 있겠죠. 최소값이 마이너스 11이다. 그럼 이제 이 범위에서 또 최대값을 구해달라. 뭐 이런 형태로 가는데, 자 a가 문제에서 최고차가 양이라고 했으니까 꼭지점에 그래프 모양이 좀 해결되겠고, 꼭지점에 x좌표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면 3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였나요? 마이너스 1부터였나요? 자 1부터 4였군요. 자 1부터 4까지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자 문제에서 지금 그래프 이곳에서부터 이곳까지 이렇게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당연히 최소는 꼭지점에서 가져온 거니까 3을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9a 마이너스 18a 플러스 7a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한 이 결과가 지금 이게 문제에서 최소값이 얼마나 마이너스 11이라고 좀 주어진 거예요. 오호 그렇군요. 자 넘어가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a 값은 이제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제 최대값을 구하라. 그럼 대칭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2를 대입해 주면 되니까 최대값은 f1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대입해 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1 대입하니까 a 마이너스 6a 플러스 7a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2a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였고, a 값 대입해 주는 거니까 1이 되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해가는 최대값 정답 얼마? 마이너스 9 이렇게 풀어가는 절차 됐습니까? 호호 요거 이제 관계식분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이 살짝은 좀 어려운데 처음에 좀 이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같다 해서 이런 형태의 2차 방정식을 풀이한다. 그러한 식이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gx를 이항시켜서 fx가 이제 이런 모양이다. 자, 요거를 좀 밝혀가는 여기까지 과정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밝혀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 식을 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꼭지점 찾아서 최소값 구하고 그 다음 이제 집어넣어서 또 이제 최대값 찾아가고 뭐 이런 거니까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연산 형태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개념 설정하는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만든 방정식의 해가 17이니까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다. 기본 틀이고 이때 이제 gx를 이항시켜서 fx를 이렇게 모양 만든다는 것까지 되었죠. 오호. 자, 우리가 좀 학습을 좀 잘 해야 되는 건 처음 스타트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되면 풀 수 없는 그런 거니까 자 확실하게 좀 복습 좀 철저하게 좀 잘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풀이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0번 소수령 네 번째 문제가 되겠고 효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활용 형태의 문제가 나온 것 같군요. 그래프가 보이니까요. 자
그림과 같이 x축 위에 두 점 CD와 곡선 위에 두 점 AP 그렇군요. 꼭지점으로는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 최대값 그때 이 값을 구해달라. B 좌표 구해가는 거니까 자 이런 문제들은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렇게 좌표 하나만 잘 놓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요거 하나를 잘 못해가지고 이제 좀 활용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냥 쫄아가지고 못 푼다 그러는데 제발요 그래프 나오면 이렇게 좌표 하나만 잘 놓으면 됩니다. 자 좌표가 논다는 얘기는 요만큼 길이가 x 근데 이게 대칭이니까 이쪽도 x 요 높이가 y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둘레 길이는 위아래 좌우가 있으니까 4x 플러스 2y 이 둘레 길이가 이렇게 논다는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울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좌표 하나만 놓으면 여기까지가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x 있고 2 있고 y가 뭘까요? 함수식이니까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쓰면 되겠고 됐죠? 자 그러면 의외로 쉽게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8 이렇게 해서 식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이 완성이 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2차 식이 됐으니까 이 주어진 2차 식에 뭘 구해달라?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최고차가 음이니까 새롭게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요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니까 1 처리돼서 x가 1일 때 최대값이 나온다라는 얘기 항목이 되겠습니다. 1을 대입해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8 처리해주니까 결과는 10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최대값 결과 얼마? 10 됐고 B점 좌표도 구하라고 했나요? B점 좌표 X가 1이었으니까 B점 X좌표는 1 자 Y좌표는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함수식에다가 이제 대입해주면 되니까 X에 1 대입해주니까 Y좌표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 해주면 최종 답까지 마무리가 다 됐네요. 되죠? 자 의외로 쉽게 끝난다는 걸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프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그래프에 뭐 점 잡아서 이렇게 뭐 직사각형을 만들었어 뭐 이런 그다음에 뭐 둘레의 길이 뭐 이런 부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작하는 부분 좌표 이렇게 딱 잡아놓게 되게 되면 좌표를 잡는 순간 이제 길이 형태가 표현되는 거니까 둘레의 길이 표현도 되겠고 그곳에 y는 또 이렇게 대입해서 해서 이제 최종 식 만들어가는 이 흐름까지 이 과정이 어렵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정도 학습 문제요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조금 노력을 기울여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차분하게 좀 이 정도 이거 이전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활용식 부분이니까 식 만들어 과정 부분들을 자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공부를 잘 하라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20번 효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해설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효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